조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이민복 선생 대북 풍선 단장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북한으로 풍선 보내는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술도 개발하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분인데 요사이 풍선 그리고 전단 문제가 클로즈업 되니까 우리 이민복 선생이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 요새 바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우선 이민복 선생은 탈북자니까 이민복 선생이 왜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예.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 예. 그 사실 뭐 북에서 뭐 배울 만큼 좀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전문학교, 대학, 과학원. 아직 충성밖에 몰랐습니다. 술, 담배도 사실 안 했고, 뭐 연애도 할 줄 몰랐고. 원래는 김책공대에 가서 반도체 공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예. 원래는 전자공학도지 농학자는 아니었는데 74년도 김책공대면 사실 김성대보다 실력이 센 데입니다. 김성대는 이름은 있는데 자꾸 신분 좋은 사람 밀어냈다니까 사실은 김책공대가 실력이 더 있거든요. 또 핵심 학부가 핵물리학부하고 반도체학부인데 제 반도체학부 응시를 했었는데 당시 김일성이가 쌀이 급했죠. 쌀만 있으면은 우린 전쟁에서 이긴다. 쌀은 공산주의다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오직 충성, 김일성, 뭐라 그럴까요? 광신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쌀은, 반도체는 공산주의였는데, 이거 쌀은 공산주의라는데, 이게 식량 문제 맞다. 그래서 제가 농업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일편단심 농업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북한이 식량 문제 제기되는 것이 그 종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은 남한 사람보다 2배나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좀 더 넓은 데다가 인구는 절반이거든요. 기후? 왜 기후가 나쁩니까? 저 만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종자도 나쁘지 않았어요. 옥수 종자 같은 건 이북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남한보다. 그래요? 볕 종자도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걸 70대 초반에 김일성이 간첩도 시켜가지고 남선종사 우리 과학원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교 시험 해봐라. 그래서 볕종자는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통일벼 그때 들어왔습니다. 벌써 그때. 통일벼를 가져갔고. 벌써 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워낙 여기는 쌀만 먹고 옥수수는 사다 보니까 연구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옥수수가 주식이고. 근데 이렇게 연구를 잘했는데 미국 수준입니다. 옥수수 종자 수준은.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왜 농사 안 되느냐? 거기에 제가 봉착돼가지고 김정숙 군이라고 저 북쪽에 그 양강도 김정숙 군이라는데 김정숙 군? 김일성 부인 이름 딴 데 가서 첫째 부인? 뭘 해야 또 잘 뜨거든요. 그래서 제발 가가지고 우리 당기수가 찾았어요. 또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협동농장 지금 4.12 협동농장에 비해서 5배 올라가더라고. 개인농 시험하니까. 개인이 경쟁을 하도록 그걸 내가 실험을 했죠. 그런 실험도 할 수 있네. 국가연구원이니까 좀 핑계댔죠. 슬쩍 이렇게 내가 한정보가 대체로 차려진 면적이에요. 그래서 걸썩걸썩 하면서 집단농 땅을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농장에 할 때는 1.2, 기껏 2톤 나던 게 이쪽에 7톤 나더라. 그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제때 심고, 제때 관리하고 했는데. 그리고 협동조합식보다 개인농 5배 정도. 그래서 그 심각성을 내가 다 분석을 해보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선이 없으니까요.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험 퇴탈해가지고 김일성한테 편지 썼다. 사실 1호 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소장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세상에 5배.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은 전국 도입하면은 2배는 날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됐어요. 후에 보니까. 그렇죠. 그때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 농업할 때지. 모태동 때에 비해서 그래서 전 중국에서 2억 톤 했는데 등서평식으로 개인 농하니까 4억 톤 올라갔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됐죠. 그 전
세계 대륙과 같은 중국이. 그렇지. 근데 북한이야 뭐 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하튼 그건 몰랐지만 그때 2배는 날 겁니다 하고 보냈는데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저를 좀 다르게 보려고 하다가 너무 순수한 젊은 과학도가 얘기해가지고 이건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냥 잘 설득해라. 이건 정치적 문제다. 아, 정치 문제다. 예. 그때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쌀은 공산주의, 쌀만 있으면 우리 그렇지. 이른다고 수령님께서는 뭐 입 앞에 오고,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정치적 문제, 이색 분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단순 생각에 너무 모순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수령님이 나쁜 사람, 나라가 나쁘, 이렇게까지는 못 깨우고 있다가, 그게 1990년 5월 30일에 올려 보낸 건데, 그 해답이 와가지고 8월 달에, 근데 그때 마침 내 출장을 내가 이 전현지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철원군 대전으로 하면은 저 38선 휴전선거. 예, 휴전선거방에. 강원도, 북한에도 강원도 예. 철원이 있는데, 그 대전이라는 데 갔는데, 삐라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삐라가 떨어졌구나. 예. 원래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더 보게 돼요. 예. 왜냐하면 낮에도 못 듣죠. 인터넷 나온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에 굶주려가지고 더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 출장을 연기하고 더 봤죠. 대형 뭐 여자 벌거벗긴 거, 뭐 별거 다 있는데,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중에 유교, 이번에 지금 이달이 진짜 유교네. 유교에 대한 얘기에 내가 힌트가 하나 딱 박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요, 믿진 않았어요. 유교가 그때도 북침이라고 믿었다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남한에 세뇌 내가 연구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요. 이건 뭐 더 로나할 것도 없다. 그렇죠. 아,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전부서의 세뇌라는 게 그렇게 하고 삐를 딱 보니까 야 세상에 김일성에서 북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분명히 와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제 들어보시죠. 얼마나 심각하게 거짓말을 세뇌했나? 첫째가 흐르쇼브, 회고록. 예, 회고록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학구라는 인민군 대자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려고 보니까 사실인데 왜 우리는 안 믿느냐? 예, 농민도 아니고 저는 연구원 정말인데도 안 믿었냐면요. 흐르쇼프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일단은 문헌자를 비교할 데가 없는 나라고 그냥 상상으로 야 소련 당비서가 어떻게 해고록을 써가지고 자유세계에다 내보낼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백대가리라고 욕을 수정주의 순목이라고 욕도 많은데다가 제시를 했던 게 그런 인상인데다가 두 번째는 이학구라는 사람이 대체 대자, 이건 대령이거든요. 도망간 사람이 귀순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도망갔다는 소리더라고요. 내 귀순자 소리가 그때 처음 해서 그 탈북자 소리하고 여하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간 놈이 별소리 안 하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실지만. 그건 뭐 설득이 없고.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무엇에 내가 왜 우리 보고 졌다고 하는 그게 좀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탁 힌트가 온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오히려 침략자의 소를 3일 만에 먹었다? 그렇죠. 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뭐 도서관 가서 찾아볼 수는 없고요. 뭐 조선전사는 전부 미국과 남한이 그런 스스로 문제의식이 생겼죠. 예. 그게 오히려 힌트가 된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건데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물론 연구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와, 이게 누구 말이 맞을까? 그 전쟁사를 뒤져봤어요. 북한도 전쟁사는 책이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소독전쟁 다 보는데, 어느 전쟁이든 먼저 침공대가 먼저 들어왔다 쫓겨났지. 그렇지. 6.25만이 꼭 반대로 서울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1, 2km 들어온 거를 수령님이 다 예견해가지고 이걸 일시에 밀어가지고 그렇죠. 거꾸로 그래서 강철의 용장을 유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간단히 생각이 뭐냐면 간단하다. 이 실험법을 한 거죠. 체험한 거 이상 없다. 그렇지. 체험한 사람은 찾아야 이거 이상 없다. 역시 과학자다. 철학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 과학도 그렇죠. 증명이 돼야 되니까. 실천은 진리 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북한 철학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리 기준 실천이다. 그래서 초기 싸운 사람 만나보는 거예요. 전쟁 초기 참가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마침 알아보니까 우리 산하의 그 아바이가
그래서 그 공식 얘기하면 누나다 그 말을 안 해요. 다 미국 놈이 쳤다 그러지. 그래서 저를 아니까 술, 담배 대접하고서는 영담 좀 들려주십시오. 내가 국가연구원이지만 그래도 아바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하면 그러니까 술 마셨죠. 초주자니까 신나게 얘기하는데 이 아바이 누구냐면 팔로군 출신 조선족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이 저 장기숙 군대에 물리치면서 저 하이난도까지 해남도까지 내는 백전노장인데 6.25 전에 조선족만 싹 뽑더래요. 맞아요. 어디 가는지도 몰랐대요. 신우주 단동에서 넘어갈 때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 쪽이 아니고 동해안이 배치됐대요. 지금 양양 속초개선이 지금 우리 남조선 됐지만요. 그때는 그 38선이 그렇게 커졌으니까. 그래서 예 하면서 어떻게든 그 앞에 백골부대가 있었답니다. 국군. 백골부대는 3사단. 예, 여하튼 그 아바이 말이에요. 난 뭐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아바이가 백골부대인데 사실 전투 경험이 많지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네, 그게 경험이 없든 간에. 그래서 아주 긴장을 했대요. 백골부대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아침 4시에 대포를 쏘고 뛰어들어갔는데 이 자식들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자식들이 말이야 백골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빤찌바람에 그 팬티로 그냥 빤찌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빤찌바람에 다 주고 자빠지고 도망갔다고. 도망가네요. 네. 거기서 내가 야 우리가 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간단한 사실이지만요. 그럼 그 뒤에 무슨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우선 첫째로 이걸 역사를 거짓말했다는 그 수령님. 나도 왜 육두문자가 나왔다. 그래요? 내가 북한 말로 이 말이 나오면 내가 놀랐다는데. 수령에 대한 정오심을 위대한 일이다가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도 히틀러가 정말 악도가다 옵니다. 못했던 스탈린 독재자 악도가다. 이런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끼리. 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남조선역이 나더라고요. 왜 남조선역이 나면 야 우리가 그렇게 쏟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6.25 때문에 이 미국과 남한을 막 증오한다고. 그 너무 많이 죽고 파괴됐기 때문에 그 원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싹 돌려놓은 거예요. 미국이 침략해가지고 남한은 같이 들어가지고 이 얄미운 놈들 이놈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우리가 고통이 있고 지금도 압박을 받고 모든 그 증오의 철학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증오의 철학이죠. 예, 혁명주의라는 게 증오의 철학이거든요. 증오의 과학. 예, 여기에 가장 생생히 이용하는 것이 막스레인지보다는요. 6.25입니다. 그렇죠. 피해를 직접 줬으니까 감정을 다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구호 보십시오. 철천지원수 미제국자를 섬멸하라. 그렇지. 예, 하나는 수령을 위해서 복무하라. 두 개 축입니다. 북한이라는 거. 양면으로 한 개 기둥이 뭐냐면 하나면은 수령에 대한 우상입니다. 이걸 막아준 위대한 수령, 일제를 타도한 수령. 뒷면은 증오의 철학으로 6.25를 끌어내가 이놈들을 타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된 건데 이 증오의 철학 하나만 무너뜨리면 이건 무너집니다. 그렇지. 근데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6.25 초기 참가자를 조용히 만나봐라. 조용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란에다가 그런 걸 적어서. 예, 그 한마디만 쓰면 됩니다. 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뭐 좀 쓴다면 왜 우리가 침략했는데 거꾸로 서울을 못 겠냐? 못 믿겠지? 그러면 6.25 초기 참가자 만나보라. 이것도 내가 너무 믿음직하게 돼가지고 도미노적으로 하나가 의심되니까 도미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로 38선 주민들 조용히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만나 수만 명입니다. 수백만이 삽니다. 조용히 쌀 좀 주고 맛시키면 아이고 뭐 국군이 뭐 아침은 해주 먹고 뭐 점심은 평양 먹고 저녁엔 시리즈 먹는다들이 인민군이 그냥 탱크 준비했다가 쫙 내려가더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오를 신천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증오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6.25 때 제일 많이 죽은데 미군이 죽였다 이거지. 그렇죠. 이 여자들 젖가슴들 아야 라이브락이 다 해놨어요. 증인자들 와서 증언하고 못 박아 죽이고 뭐 그것도 알아봤어요. 마침 그 신천에서 시집온 아주머니 하나 있어가지고 또 쌀 집어주고서 맛시키고 오니까 아이고 미국 놈 콧배기도 못 봤어요. 그게 주전선이 아니 돼가지고 미국 놈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긴 죽었대요. 이 유해군이 들어온다니까 소위 반동 측에 저 빨갱이 측에서 원래 몰래 갖다 죽이잖아요. 공산당은요. 그렇죠.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이 후퇴하고서는 그 신천 당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 소위 반동 가족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빨갱이 사돈 8천 죽인다. 뭐 그런 거죠. 또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이 반동 사돈의 8천 죽인다. 이래서 왔다 갔다 동족끼리 마을 사람끼리 죽인 거지 맞아요. 절대 미군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거짓말로 이 사회가 운영되고 쌀이 많은 걸 연구에도 올려준 것도 이색사사는 이놈이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놈이라 사기꾼인데다가 사기꾼이고 위대한 사기꾼, 위대한 전범장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히려 차라리 충성부자가 더 무섭습니다. 거기서 그거로 갑니다. 그렇죠. 어중간했다면 그런 대로 정치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 통일을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걸 그래 가버렸습니다. 이건 속여도 너무하지 않냐. 네. 자, 그때 삐라 보내야 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탈북 동기가 어찌 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삐라를 보내가지고 북한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그 다음에 북한을 탈출하게 된 거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샹, 나간다. 북한에서는 얘기 못 하거든요. 가만 보니까요, 내가 과학자라 가지고 사실 정치 몰라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남북한은 쉽게 말하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사랑이 안 돼서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움이 북한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원인 보면 가짜 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준 쪽이 북한인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절대로 통일되겠구나. 이거는 북한에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남한은 뭐 임승희도 왔다가 또 들고 가서 죽지 않는 나라니까 가서 이걸 삐라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 간단해. 정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너 북한에서 살도 뭐 다 거기서 큰 거 했다고 다 거짓말. 근데 조갑제답글이 얼마 전에 올려주시고 기자가 다르시더라고요. 내가 국정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흘 만에 딱 써낸 거 보십시오. 북한 정보를 또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착은 공짜 아닙니다. 북한 정보를 168가지를 제공해 준 게 첫째 조건이 뭡니까? 삐라의 위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거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난 딱 기록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994년이에요? 1990년, 1995년, 내가 2월 18일에 들어왔거든요. 2월 18일. 근데 2월 21일 날 그 문건을 써냈으니까. 김영삼 정부 때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기부입니다. 그죠? 안기부 때죠.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 정부 써내라고 할 때, 그때도 168가지를 써냈는데, 그 첫째 조건이 풍산의 위력. 삐라의 위력성이라고 내가 딱 써냈습니다. 거기다 조갑대 작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을 했어요, 제가. 북한은 원자탄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나라다. 그렇지. 그때 원자탄 없을 때예요. 그래도 원자탄으로도 깨부를 수 없지만, 그러나 원자탄보다 그보다 더 위력한 것은 북한 이북 인민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 이북 인민들을 깨우치는 가장 값싼 종입니다. 그것이 삐라입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 또 하나 묘사하지 않습니까? 무너뜨린 무너뜨린, 물먹은 무너지잖아요. 물먹은 담백처럼 무너지는데 그 물은 삐라입니다. 표현이 좋네. 경제성이 얼마나 좋냐? 그때 그 동권을 지어낸 게, 소련은 40억 달러 지어냈는데 그 뉴스를 봐. 40억 달러에 아마 수백 분의 1만 삐라를 보내면은 그 효과는 그보다 몇백 배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니까 경제성 따진다니까, 자, 효과성, 위력성, 경제성까지 내가 묘사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안기부나 군에서 삐라를 보내고 있었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삐라가 질이 안 좋다 이 말이지. 아니, 질은 좋은데, 그 내용이. 권투 선수였다고 그래요. 전 옛날에 씨름 선수였습니다. 체육도 그렇고, 이 싸움이라는 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씨름에서도 그 힘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전술이 좋습니다. 자기 힘보다도요,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저쪽은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진실만 이게 아주 쉬운 걸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6.25를 막 얘기하는 거 가지고 물고 들어가면 돼요.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는. 그 말 자체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내 침략자야. 안 그래요? 그렇지. 이름 다른 거 보십시오. 그렇지. 근데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 용어, 예,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안 되고 한글이라 해야 된다. 예, 건물인데 그다음 B를 보니까요. 우선 첫째로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문장을 통해서 인식되고 이 문장은 단어에서 인교된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데 보면은요, 단어 설정부터 틀렸어요. 폴란드에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는 가만 보니까 폴스카예요. 폴스카. 북한에서는 폴스카라. 예, 폴스카입니다. 정확히 폴스카입니다. 그게 저 폴란드로 가면 북한 사람. 예, 이게 영어식 발음이더라고요. 폴스카에 가면 거기도 폴스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이 맞아요. 그게. 그다음에 또 저는 헝가리에서 무슨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헝가리아 이게 뭐야? 소가리아, 항아리아. 인민군도 모르죠. 근데 난 가만 보니까 웬거리아 같더라고요. 웬거리. 헝가리아가 웬거리아가 얼마나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선 문장 쓰는 사람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기 중심으로 쓴 거다. 야, 이게 대북 심리전한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를까? 이게 우리 간첩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내의심했다는데 와보니까 간첩 온 거라서 미국 정보사학교 박사인데 문제는 뭐냐? 탈북자를 한 명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보니까 여자 홀딱 뺏기만. 내가 솔직히 얼굴 싹 가린 거예요. 여자 저까지, 이 밑에까지 싹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보지만요. 뭐 여자를 굶주린 나라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 무슨 생각도 나오냐. 야, 썩어 빠진 부르주아 문화가 많네. 이게 여기식인 거예요. 인민군은 뭐 사이도 못 나고 여자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나 누추해요.